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반도체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번에 반도체가 정말 크게 하락했는데 사실 이거를 이유 한 개로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정말 이런저런 이유가 겹쳐져서 좀 크게 하락이 나왔다 생각하는데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전부 다 알아야 된다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부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댓글로 제가 좀 여러 가지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짧게라도 써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가 좀 감사한 마음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유독 강하게 급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S&P 500이라든가 지수가 좀 한 2%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수가 엄청나게 크게 빠졌다라고 보긴 어려웠는데 국내 증시가 열리니 SK 하이닉스가 8.5% 거의 뭐 하방 VI가 걸릴 뻔했어요. 56만 원까지 내려왔고 삼성전자도 5.45%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뭐 실제로는 4%대까지 일단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일본 증시 그리고 실제 이 키옥시아라는 기업이 개장 직후부터 3,000엔이 빠지면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 사실상 가격이 더 내려가지 못하는 하한가 매도 정지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한가에 매도가 다 걸려 있으면 더 이상 뭐 거래도 안 되고 매수밖에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일본은 뭐 하한가가 마이너스 30%, 뭐 하한가가 마이너스 몇십 프로, 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빠진 가격만큼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주식은 하한가 폭이 비율 마이너스 30%로 규정된 한국과 달리 주당 1만엔 이상의 주식엔 약 3,000엔이 하한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만엔에선 마이너스 30%지만 그 이상부터는 이제 3,000엔이 하한가다. 그래서 키옥시아는 마이너스 23%가 하한가였습니다. 그래서 장 열리자마자 일본의 랜드 플래시 기업이 하한가를 갔고 거기에 따라 국내 기업이 좀 급락이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이유가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명확하죠. 아, 키옥시아 때문에 좀 급락이 컸구나. 좀 이렇게 첫 번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키옥시아의 실적 쇼크가 좀 상당히 컸습니다. 키옥시아는 전일 2025년 7월에서 9월 국제 회계 기준 연결 실적을 발표를 했고 순이익이 406억엔이었습니다. 뭐 얼마나 이게 나쁘게 나온 거야.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낸드 플래시 디램 가격이 막 랠리 나오면서 다들 실적이 앞으로 얼마나 좋을까라고 정말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는 상황에 키옥시아라는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대표 기업이 좀 실적이 어떻게 박살이 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다들 기대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니 거의 뭐 반토막 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키옥시아는 개장 직후부터 3,000엔이 빠지고 하한가를 기록했고 가격이 더 내려가지 못하는 하한가 매도 정지 상태가 됐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이유로 인해서 하한가를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이던스까지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던스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 정도 돈을 벌 것 같아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마이너스가 조금 이 성장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성장하고 뭐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이던스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가이던스 없음으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 기대감이라든가 앞으로도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를 가이던스에서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실적도 안 좋은데 해명도 안 하고 그 실적에 대해 다음 전망도 제시를 안 했다라는 거는 뭐야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긴 하는데 이 기업이 조금 자신 없는 건가? 왜냐면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거의 탑3 안에 드는 낸드 플래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저 밑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탑에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 안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 올라감에도 실적이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향이 큰 겁니다. 그래서 AI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를 과도하게 반영한 주가가 실적과 전망이라는 현실에 의해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까보니까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한가를 가버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영향이 컸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유독 SK하이닉스가 좀 과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적게 빠진 게 아니에요. 한 5.45%까지 빠졌으면 진짜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SK하이닉스가 8.5%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비해 엄청나게 큰 하락세가 이어졌죠. 근데 유독 SK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과하게 빠질 이유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랬으면 이해를 해요. 뭐 삼성전자가 뭐 3% 빠질 때 SK하이닉스가 5% 빠지고, 뭐 삼성전자가 2% 빠질 때 뭐 SK하이닉스가 4% 빠지고, 매번 이런 비례로 항상 더 빠지고 더 하락세가 이어졌다, 그러면은 이해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는 삼성전자 빠진 만큼만 빠지거나 아니면 덜 빠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유독 세게 빠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키옥시아랑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판계아 펀드를 통해 키옥시아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옥시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영향이 더 들어간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매도가 더 많이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많이 나왔냐? 홍콩 증권거래소에 SK하이닉스 데일리 2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월 중순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1% 오르면 2% 오르는 상품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알 거 아닙니까? 메모리 반도체 누가 1등이야? 뭐 다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닌 마이크론,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홍콩에서 상장이 돼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겠죠. 그래서 2배 인버스 ETF가 상장됐던, 그러니까 하방에도 베팅을 하는 주식이 상장됐던 삼성전자와는 달리 SK하이닉스는 상방에만 베팅하는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건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매수세만 거의 쏟아지는 그런 ETF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많이 샀어야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많이 안 사고 뭐 사실 나 출시한다고 한들 관심이 없으면 주가 영향 안 주지 않았겠습니까? SK하이닉스 2배는 홍콩 증시 순매수 5위 종목의 이름을 올렸고 외국인이 대량으로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홍콩 증시에서 2배수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은 결국 SK하이닉스로 들어와요. 이 주가를 사는데,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열심히 거품이 물어서, 이게 10월 중순에 상장됐으니까 10월 중순부터 열심히 외국인 매수세가 엄청 들어와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려 놨는데, 키옥시아 리스크 터지면서 외국인 매도세도 컸을 거다. 그러니까 거품을 물고 오른 만큼 분명 하락세도 과하게 빠진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더 크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SK하이닉스가 언제 요 구간에서부터 상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이렇게 가파르지 않았어요. 상승이 나온다고 한들 뭐 많이 나와야 뭐 한 20, 30% 정도 이렇게 한 달에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이 한 달에 30% 올랐으면 진짜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 홍콩 증시에 상장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한 달에 50%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과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다. 근데 오히려 제가 얘기했지만 10월은 반도체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로 빠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게 전달 대비해서 성장률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끌어올린 이유는 홍콩의 매수세가 몰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하게 끌어올려졌고 매도도 과하게 나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단순히 외국인이 많이 샀고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팔았으니까 영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11월에 좀 조심합시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 것까지는 SK하이닉스였지만 감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국제 회계 기준에 삼성생명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제가 11월에 결정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계속. 근데 지금 거의 결론은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 삼성생명이 이른바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국제회계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 처리 방식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한 공식 질의 회시를 확정할 예정이고요. 11월 중에 예정이 냈고 확정이 납니다. 그래서 논란의 핵심은 뭐냐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의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의 지금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물산의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배구조 개편, 삼성전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지분이에요. 근데 그 지분 말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국제회계 기준에도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삼성생명이 이게 뭐냐면 1880년에서 90년대 판매한 유배당 보험 상품의 운용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팔아서 배당해주는 이거는 보험입니다. 그 돈으로 주식 사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당해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당할 돈 모아놓고 보험은 보험대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금을 원래는 이제 자본 계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이걸 나눠줄 돈이지만 어쨌든 간에 얘네들을 자산 자본 계정에 넣어놨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국제회계 기준상 이거를 부채로 빼라라는 거죠. 나눠줄 돈인데 왜 자본으로 들어가냐. 나눠줄 돈이면 부채지 해서 부채로 처리해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부채로 처리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자본도 빠지니까 안정성이 떨어지고 부채로 들어가면은 삼성생명이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갈 때마다 그 부채가 늘어난 만큼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수익도 줄어들죠. 정말 이 삼성생명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번만 우리 원래는 이 방식 아니었잖아. 우리만 좀 빼줘. 해서 빼준 게 부채로 안 하고 자본으로 계속 넣어준 게 일탈 회계인데 야 왜 너네만 일탈해? 국제회계 기준대로 전부 다 삼성전자 주식 수익 난 거 이거 보험 산 사람들한테 배당해 줄 거 싹 다 부채로 바꿔. 한 8조쯤 되거든요. 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근데 그걸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삼성생명이 뭐 해야 돼? 삼성전자 주식을 팔거나 어쨌든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는 부정적이죠. 그래서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 개별 회사가 아닌 협회가 대표로 질의하고 금감원이 회계처리 기준을 공식적으로 회신하는 절차를 11월에 거칩니다. 그래서 회신 절차는 회계감독국 실무검토를 거쳐 외부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확정이 나고요.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삼성생명 회계 문제를 두고 원칙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 일단 따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도 국제회계 기준에 맞게 정립해야 한다라면서 후속 조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회계기준 원장도 국제회계 기준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생명 평이 아무도 없어요. 다 국제회계 기준 방향으로 가라라고 거의 확정된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은 결국 주식을 팔거나 이 삼성전자 주식을 이재용이 사거나 삼성물산이 사거나 어떻게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돈이 뭐 그렇게까지 크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규모가 8%입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30조예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기존의 삼성전자 지배구조 불만을 가지던 사람들이 삼성생명 일탈 회계 핑계로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번 11월에. 그래서 삼성생명은 킥스 비율 문제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도해야 합니다. 어쨌든 털어내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국제회계 기준 지키라고 하면은 매도하지 않으면 삼성전자 지분 가치 상승이 이 삼성생명의 수익을 훼손시킵니다. 그럼 기업의 안정성이라든가 문제가 점점점 커질 수 있어요. 잠깐은 버티겠지만 결국엔 커질 겁니다. 일탈 회계 인정이 안 됐음에도 부채 이 항목으로 변경시키지 않으면 이후 불이익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탈 회계를 야 너네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나는 일단은 자본 계정에 계속 냅두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두드러 맞는다는 소리예요. 이 정부로부터.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넘기거나 시장에 매도해야 하는
최악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11월에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 이 삼성전자 주가에도 이 얘기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의 대주주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지분이기 때문에 이거가 안 위험하고 이거가 아무런 뭐 리스크가 없고 이게 대단한 이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 삼성전자한테도 지금 11월이 좀 부담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그래요. 메모리 반도체 과열 문제는 지속적으로 얘기 나올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고 우리가 과거에 비교할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보통 고점은 디램 고점, 그러니까 디램 가격보다 6개월 이전에 선반영돼요. 그래서 디램이 이렇게 올라가도 디램이 여기 고점 찍었다. 그럼 이 6개월 전에 이 주가는 고점 찍고 빠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디램이 6개월 더 오른다고 해도 6개월 뒤에 고점이라면은 분명히 주가는 조만간에 고점을 찍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항상 지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상태고 글로벌적인 메모리 반도체 이슈 외에 국내 반도체 기업만의 리스크로 과한 시장 반영이 있었다. 그러니까 키옥시아 이외에도 아까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레버리지 거품,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일탈 회계, 그걸로 인해서 11월 시장 반영이 좀 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업황 분위기 이외 지배구조 개편상 삼성전자의 불확실성이 큰 시기고, SK하이닉스는 단기간에 홍콩에서 레버리지 외국인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과하게 상승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것 자체가 잘못다는 게 아니라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이 올라간 게 좀 부담일 수 있다, 제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저는 분할 매도를 이제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분할 매도를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슬슬 매도를 조금씩은 덜어내기 시작해야 될 때다. 우리가 머리 꼭대기에 팔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11월 20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오히려 이게 기대감 소멸일지 또는 실적에 대한 우리 예상치보다 높아서 긍정적으로 흘러갈지 이 흐름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경계라는 거는 언제든지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불확실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수익을 챙기면서 더 오르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는 좀 이 슬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방어적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홧김에 다 팔아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씩 팔다가 이제 나중에는 상황 보고 정리하거나 좀 더 들고 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자. 하지만 분할 매도를 시작할 만한 시기는 맞는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번에 반도체에 대한 문제가 정말 하나의 이슈나 하나의 얘기로 결정지을 수 없어요. 뭐 여기서 금리 얘기하거나 뭐 환율 얘기하거나 뭐 더 얘기하면은 사실 너무 많은 얘기고, 저는 좀 메인으로 중요한 것만 가져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왜냐면 국내 이슈가 중요한 거니까. 해외에서 AI가 어떻다, 오픈 AI 어떻다, AI가 버블이나 어쩌냐, 이거는 당장 이 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만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개만 들어가는 문제만 이번에 정리해 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저희가 총정리한 자료집을 좀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저희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 없고요. 입력할 데도 없고, 입력한다고 한들 제가 그거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안 받고 필요 없습니다. 100% 무료고요.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면 푸시 알람이 간다. 그래서 푸시 알람 뭐 승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접속한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분석이 테마주 저희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고, 아까 얘기한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기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쭉 내려가서 저희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핵심 자료지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전부 다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전부 받아가시고요.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좀 최근에 저평가 기업 분석하는 방법, 계산법, 그다음에 저평가 기업까지 같이 찾는 걸로 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 같이 찾고 싶다 하신 분들이 많아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또는 같이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무료 오픈 카톡방을 이번에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오픈을 하는데 관심 있다 하시면은 같이 나도 저평가 기업 계산하고 찾는 거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월요일날 오픈하는 거 공지가 어떻게 돼 있나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연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까지 관심이 있었는데 참여 못했거나 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 13일, 10일, 11일, 10일 추천주도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저희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저 이번에 적정가치 계산법, 종목 포착 같이 공부하는 무료 카톡방 혹시 참여 원하시면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